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9일 일요일 손상대 TV의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피로가 싹 몰려오는 저녁시간.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 27일이면 두 눈을 쫑긋이 뜨고 바라볼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27일 박지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고되고 있어서 지금 여야 진영에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청문회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박지원의 실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마 이런 감탄사가 아니라 화딱지나는 말들을 쏟아내는 이런 계기, 그리고 박지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청문회 이후에도 지금까지 본 꼬라지를 보면 22명인가 3명인가 문제가 있어도 막 강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이 박지원을 국정원장으로 임명 강행할 것이 뻔해 보이지만 청문회에서 밝혀질 박지원의 과거 행적을 본다면 임명 강행 후에 올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을 듯합니다. 지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이 내용 이외에 북한에 돈 퍼다주고 미국에 있을 때 이 얘기하면요 세상 뒤집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통합당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자료가 제공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자, 지금 현재 드러난 이 크고 작은 일들 중에 미국에 있을 때 발생한 사건, 군복무 문제, 학령 문제, 거기다가 후원금 문제까지 가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종합 세트 인사청문회를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겠다는 생각, 그 정도의 스케일이기 때문에 제가 27일 박지원의 청문회를 주시하라는 겁니다. 물론 TV를 안 보겠지만 이날만은 TV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특히나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박지원의 황제 군복무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황제 군복무. 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박지원이 군복무 중에 당국대에 편입을 해서 3학기 만에 졸업까지 하고 전역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군 입대를 했는데 군복무 중간에 대학에 편입해서 졸업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더군다나 박지원은 지난해 11월 당국대에서 정치학 명예박사 학위까지 받았고 문재인이 국정원장에 내정하기 직전인 지난달 1일에는 당국대 석좌교수로 임용되는 등 박지원과 당국대 인연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박지원의 황제 군복무와 관련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그 이유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박지원이 군복무와 학위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런 식으로 결론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박지원의 당국대 편입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학위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되고, 반대로 군복무 중에 당국대 편입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군복무와 관련해서 부정을 저지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를 다녀오거나 자녀를 군대에 보내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군에 입대를 하게 되면 대학은 휴학을 하고 가야 되는 게 정석이 아닙니까? 박지원이 군복무를 할 당시에도 현역병은 영내에서 근무하는 것이 병력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은 군 입대를 하고 군복무 중간에 당국대에 편입한 것을 넘어서 졸업까지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국대 졸업장으로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이 군복무 중에 어떻게 당국대에 편입하고 졸업까지 할 수 있었는지를 이번 청문을 통해서 밝혀내면 박지원의 인생 자체가 허망하게 될, 아니면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어마무시한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박지원이 이런 낌새를 알아차렸는지는 몰라도 군복무 중에 부대장이 공부하라고 배려해줘서 당국대 3학년 편입을 할 수 있었고, 야간에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며 3학기 만에 학점을 모두 채워서 졸업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복무 중에 당국대 편입과 졸업한 것을 인정한 겁니다. 박지원이도. 그런데 박지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빠르게 인정을 했겠습니까? 결국에는 박지원 본인도 이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보다는 군복무 중에 대학을 다닌 것이 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학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보다 군복무 중에 학교를 다녔다고 인정하는 게 박지원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박지원의 학력이 부정된다면 지금까지의 박지원의 모든 행적이 부정되는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학력을 근거로 공직에 나섰던 것이고 국민들은 그 학력을 믿고 박지원을 뽑아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학력이 부정이었다면 박지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은 군복무 중에 항제 군복무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확인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박지원의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박지원의 편입 과정에서 석연치 않는 점들이 지금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당국대를 3학년에 편입을 했으면 당연히 4학기를 다녀야 합니다. 3학년, 4학년 다니면 4학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지원은 3학기만 다녔고 실제 성적 증명서도 3학기만 있고 심지어 등록금 증빙 자료도 없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박지원이 3학기 동안 초과 학점을 들어서 조기 졸업했다고 볼 수 있는 증빙 자료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또 뭐 공부를 워낙 잘해서 천재라서 야 학교에서 뭐 이 4년 안 가르쳐도 뭐 2학기만 가르쳐도 이거는 졸업시켜주는 뭐 이럴 거 아니라면 그 증빙 자료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즉 박지원이 군복무 중에 당국대에 편입한 것을 시작으로 실제 당국대에 다닌 것까지 석연치 않는 부분들이 지금 속속들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지원은 분명히 군복무를 하면서 야간대학으로 당국대를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이 군복무를 한 곳이 혹시 어딘 줄 아십니까? 당국대는 서울에 있고 박지원이 군복무를 한 것은 바로 그때에도 전라도 광주 소재 31사단입니다. 광주에 당국대가 하나 생겼는 것 같아. 아니 당시만 해도 당국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었다는 그 사실을 유추해 봤을 때 군복무 중에 그런 박지원이는 매일같이 서울과 광주를 그 경기도 광주도 아니고 전라도 광주를 오가면서 야간대학을 다녔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박지원이가 군복무 할 시기 아마 1965년도인가 이런 그때네. 그때 교통을 생각한다면 더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지금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혹시 박지원 겨드랑이 밑에 날개가 달렸습니까?
막 날아다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65년 4월 강주 31사단 훈련소로 입대하고 신병교육을 받은 후에 경북 영천 부관학교를 거쳐서 65년 7월 29일 서울 용산 육군본부 정군감실에 배치가 돼서 67년 9월까지 근무를 했고 이후 전역을 위해 일선부대인 31사단으로 전속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신기하네요. 입대와 전역은 31사단에서 이루어졌지만 실제 근무는 서울 용산에서 했기 때문에 상급자 허락하에 육본과 가까운 당국대 통학이 가능했다는 이런 해명입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이것부터가 박지원에 대한 특혜 아닙니까? 항제 군복무. 이런 식으로 다 공부 시키려면 다 시켜야죠. 그때 군인들. 어차피 또 전역을 31사단에서 해야 하는 것이면 육군본부로 배치하는 것부터가 또 특혜 아닙니까? 지금 박지원은 스스로 자신이 항제 군복무를 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력을 부정하는 것보다 황제 군복무를 했다고 인정하는 게 박지원 본인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때 자기 상관들 지금 예상해보면 다 돌아가시지 않았겠습니까? 배째로 하면 되는 거요. 그런데 머리 잘 굴리잖아.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월에 지난해죠. 박지원이 군복무와 관련해서 혹시 뭐라고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여태가 2019년 1월이가 당시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앞두고 있던 한교안 전 총리, 그 때문에 전 총리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최소한 대통령이 되려면 군복무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빠져나가고 그러면 이 나라는 뱀장어만 출세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 이 얼마나 뻔뻔한 말입니까? 본인은 항제 군복무를 했다고 밝히고 있으면서 과거에는 한교안 대표의 군복무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제가 오히려 박지원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최소한 국정원장이 되려면 무엇보다 군복무를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빠져나가려 한다면 당신 말대로 이 나라는 뱀장어만 출세하는 것입니까? 아주 자신에게 해야 할 말을 한교안 전 대표에게 먼저 했으니 이 얼마나 뻔뻔한 태도냐고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고 국회의원을 하고 이제는 국정원장까지 하려고 합니다. 한때는 전두환 대통령의 때 붙어서 5.18가 12.12는 영웅적 결단이라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어서 훈장까지 받아차고는 세월이 바뀌어서 뒤집어지니까 완전히 전두환 대통령을 5.18의 원흉으로 몰아서 처단을 해야 된다는 앞잡이가 됐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전력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이런 전력 때문에 박지원이 국정원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야, 뭐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왔다 갔다 잘한 사람이 갑자기 북한에 뭔 일 때문에 갔다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 혹시 안 듭니까? 초지일간 한 길로만 왔으면 모르겠는데 왔다리 갔다리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국정원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가 총나되어 있는 곳인데. 좋습니다. 박지원에 대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박지원의 인사청문 요청 안에 첨부된 게 하나 있는데 2018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게 여기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전통시장 사용액이 모두 0원, 빵원, 제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이는 이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대비한다면 지난 2018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쓴 돈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게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그 같은 페이지 상단 인적공제 항목에 박지원의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곳에 모든 금액이 몰려있다는 겁니다. 즉 박지원의 이름으로는 단 1원도 소비가 되지 않는 반면에 박지원의 배우자의 명으로 모든 소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박지원의 아내라고 하는 이선자 씨는 그의 2018년 10월 15일에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박지원이 2018년 11월과 12월에 쓴 돈의 행방이 묘연해지지 않습니까? 2018년 10월 15일 아내였던 이선자 씨는 사망을 했는데 2018년 11월과 12월에 쓴 돈은 부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마 박지원이가 11월과 12월에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살았던 겁니까?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었던 겁니까?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망한 부인이 살아왔습니까? 뭐가 안 맞잖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지원의 지역구에 있던 정남 머폭시 토착기업인 등에서 고액 정치 후원금을 슉 받아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받는 건 좋아요. 제주권 받는 건 잘 받는데 그런데 일부 고액 후원자는 본인 확인이 불가능해서 차명 후원의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박지원의 고액 후원자 명단에 따르면 11차례에 걸쳐서 동아일레콤 이건수 회장에게서 무려 5,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동아일레콤이라는 회사는 김대중 정권 시절에 급성장한 통신장치 제조업체입니다. 김대중 정권 시절 급성장한 회사들이 뭐 있겠지만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뭔가 감이 있을 것 같은데 감이 오십니까? 오죠? 김대중 정권 시절에 박지원이 누구였습니까? 비서실장 아니었나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목포 지역에서 활동하는 초원건설 회장에게서 4천만원, 폰타나 호텔 사장에게서 3,500만원, 건화건설 회장에게 3,500만원을 받고, 그러니까 목포시 토착 기업인들에게 고액 정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저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고 난 후에 공포를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고액 후원자의 명단 중에 6명의 출생연도가, 놀라지 마십시오, 1999년생이 이례적으로 1980년대생의 고액 후원 기록이 수차례 나온다는 겁니다.
1999년생. 시청자 여러분, 1999년생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다 당시 1980년생이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의 연령대입니다. 박지원에게 고액 후원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이래서 차명 후원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지원은 차명 후원을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특히 1999년생 기록은 후원자가 은행 계좌로 보내고 회계 담당자 연락을 받지 않은 경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후원자가 은행 계좌로 보냈으면 돈을 보낸 인간이 있을 거 아니냐고. 자, 과연 박지원의 이러한 해명이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어떻게 또 통합당 의원들이 따져 물을지, 이걸 한번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박지원의 인사청문회를 보신다면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유심히 한번 봐주시면 세상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명화를 하나 보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이 잘 빠져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박지원을 임명 강행할 것인지 우리가 반드시 지켜봐야 국민들이 분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문재인이 박지원을 분명히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 그래도 민심이 바닥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생각할 때 박지원의 임명 강행은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에게는 더 큰 타격이 되지 덕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생각으로 박지원을 임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박지원 임명과 동시에 나라는 시끄러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 27일입니다. 저는 박지원에 당한 것이 많아서 인사청문회를 저 혼자라도 똑똑히 지켜볼 예정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박지원 씨, 혹시 이분 아십니까? 손충무 회장 알고 계시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 북한 가서 있었던 일, 창피를 안 당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장 생각 다시 해야 됩니다. 이분 동생으로부터 제보받은 그 내용을 봤더니 진짜 눈독으로 못 봐줄 정도인데, 혹시 임명이 된다면 제가 기회를 봐서 손상대 TV에 한번 방송을 해드릴 생각도 갖고 있는데, 혹시 나가면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손충무라는 이름을 들으시면 감이 팍팍 올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오전 방송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